여보, 오늘도 늦게 들어올 거야? 2019년 6월 15일 토요일 저녁 7시. 나는 식탁에 차려놓은 저녁상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벌써 3시간째 기다리고 있었다. 시끄러워. 누가 불렀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처먹어. 쾅. 전화가 끊겼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익숙해진 일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가슴이 아팠다. 혼자 먹는 저녁상이 초라해 보였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인가 싶어 급히 받았다. 엄마, 저 지수예요. 아빠 또 그래요? 큰딸의 목소리였다. 나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다. 아니야, 괜찮아. 아빠 회사 일이 많나 봐. 엄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이제 그만. 딸의 말을 끊었다. 더 들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날 밤 11시 남편이 들어왔다. 역한 향수 냄새가 났다. 여자 냄새였다. 씻고 자요. 잔소리하지 마. 남편이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무릎에서 피가 났다. 남편은 나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화장실에서 상처를 소독하며 거울을 봤다. 60세,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퀭한 눈. 이게 정말 내 모습일까? 25에 시집와서 35년.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때였다.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남편 핸드폰이었다. 평소 같으면 보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왠지 확인하고 싶었다.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우리 호텔 예약해 놓을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메시지를 더 확인했다. 작년부터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수백 개였다. 사진도 있었다. 남편과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미영아, 사랑해. 그 늙은 마누라랑은 곧 정리할게. 오빠, 빨리 이혼해. 우리 아기도 가지고 싶어. 눈앞이 캄캄했다. 35년. 내 청춘을 다 바친 35년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남편 앞에 핸드폰을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곧 뻔뻔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혼하자고? 60 넘은 나이에 어디 가서 살려고? 네, 이혼합시다.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나도 놀랐다. 남편은 비웃었다. 정신 차려. 너 같은 년이 나 없이 어떻게 살아? 애들 생각은 안 하고? 애들은 다 컸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남편이 갑자기 내 머리채를 잡았다. 감히 어디서 대들어. 내가 35년 동안 먹여 살려줬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큰딸 지수와 아들 민수가 들어왔다. 두 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봤다. 아빠, 뭐 하는 거예요? 지수가 소리쳤다. 민수가 달려와 아빠를 밀쳐냈다. 남편이 비틀거렸다. 엄마,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났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 이제 그만해요. 이혼하세요. 지수가 내 손을 잡았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엄마도 이제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날부터 이혼 전쟁이 시작됐다. 남편은 재산 분할을 거부했다.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했다. 35년 동안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전업주부가 무슨 재산 분할이야? 내가 번 돈이야. 변호사를 만났다. 다행히 딸 지수가 아는 유능한 변호사였다. 어머님,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35년 동안의 가사노동도 경제적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폭력과 외도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꺼냈다. 병원 진단서, 멍든 사진들, 녹음 파일들. 35년 동안 당하면서도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아 모아뒀던 것들이었다. 2019년 11월 28일. 드디어 이혼이 성립됐다. 재산의 40%와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았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새 출발하기엔 충분했다.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온전히 내 공간이었다. 첫날 밤 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슬퍼서가 아니라 자유로워서 35년 만에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울 수 있어서. 엄마, 축하해요. 지수와 민수가 집들이를 왔다. 아이들이 준비한 케이크에는 엄마의 새 출발을 축하해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그래, 그럴게.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니 뭘 해야 할지 몰랐다. 35년 동안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았던 나에게 나라는 존재는 너무 낯설었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시작됐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나도 집에만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해서 마스크를 쓰고 동네 공원으로 나갔다. 벚꽃이 한창이었다.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공원은 조용했다. 벤치에 앉아 꽃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다. 거리를 두고 앉은 남자였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매가 낯익었다. 저기, 혹시 정희 씨 아니에요? 내 이름을 아는 사람? 목소리도 낯익었다. 네, 누구? 김준호예요. 고등학교 동창? 준호? 정말?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가 주름이 웃고 있었다. 졸업 후 40년 만의 만남이었다. 어떻게 여기에? 이 동네 살아요. 정희 씨도? 네, 작년에 이사 왔어요. 우리는 2미터 거리를 두고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는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었다고 했다. 5년간 간병하다가 보낸 아내 이야기를 하는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정희 씨는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이혼했어요. 작년에. 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커피 마시러 갈까요? 아, 코로나 때문에 카페는 안 되겠네요. 테이크아웃해서 여기서 마셔요. 날씨도 좋은데.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시작됐다. 일주일에 한두 번 공원에서 만나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는 좋은 친구였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줬다. 35년이나.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바보 같았어요. 왜 그렇게 참고 살았는지.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준호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녹았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 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를 만나는 날이 기다려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준호 만나는 날인가 하고 확인하는 내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지수가 놀리듯 말했다.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혹시 누구 만나세요? 얼굴이 빨개졌다. 60세에 이런 반응이라니. 친구야. 그냥 친구. 친구? 남자친구? 아, 지수가 웃었다. 엄마, 좋은 사람이면 만나세요. 엄마도 이제 연애할 자격 있어요. 연애라니. 60세의 연애라니. 하지만 준호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분명 친구 이상의 감정이었다. 2020년 여름, 준호가 먼저 고백했다. 정희 씨, 나 정희 씨 좋아해요. 공원 벤치에서 듣는 고백. 60년 인생에 처음 듣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말 못했지만, 준호 씨,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 전하고 싶었어요. 정희 씨는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나도 이미 준호를 좋아하고 있었다. 처음엔 부인했지만 더는 속일 수 없었다. 저도 준호 씨 좋아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웃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정말요? 네. 저도 준호 씨 만나는 날만 기다려요. 우리는 손을 잡았다. 60세에 잡는 손.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다. 이혼하고 바로 남자를 만난대. 나이값도 못하고 쯧쯧.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힘들어졌다. 준호 씨, 우리 그만 만날까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혼녀가 바로 남자 만난다고. 준호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정희 씨,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서로 좋아하는 게 죄예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남의 시선 신경 쓰면서 살기엔 시간이 아까워요. 난 정희 씨랑 있으면 행복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준호의 말이 맞았다. 35년 동안 남의 시선에 갇혀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었다. 맞아요. 우리 행복하게 지내요. 그 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다.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니고 가끔은 근교로 드라이브도 갔다.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았다. 2021년 봄 우리는 제주도 여행을 갔다. 첫 여행이었다. 바다를 보며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진도 많이 찍었다. 정희 씨, 나랑 재혼할 생각 없어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놀랐다. 준호 씨, 부담스러우면 그냥 같이 살아도 돼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매일 함께 있고 싶어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하지만 준호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 같았다. 좋아요. 하지만 천천히 해요. 아직 서로 더 알아가야 해요. 그럼요. 천천히 해요. 우리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60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2021년 여름 준호가 쓰러졌다. 심근경색이었다.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다. 하나님, 부처님, 제발 준호를 살려주세요. 이제 막 행복을 찾았는데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준호가 깨어났을 때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울었다. 왜 울어요? 나 괜찮아요. 무서웠어요. 준호 씨 잃을까봐. 미안해요. 앞으로 건강관리 잘할게요. 그때 준호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정희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처음으로 한 사랑 고백. 6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한 말이었다. 준호가 태어난 후 우리는 더 진지해졌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소중했다. 정희 씨, 이제 정말 결혼해요. 네, 해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다. 준호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자녀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다. 예상외로 모두 축하해줬다. 엄마, 정말 잘 됐어요.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나셨네요.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저씨 한번 뵙고 싶어요.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신 분이니까요. 준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번 만나면서 가까워졌다. 아버지가 이렇게 밝아지신 건 처음 봐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2022년 4월 10일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하얀 한복을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준호가 내 손을 잡고 있었다. 60년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다. 김준호 씨, 정정혜 씨를 아내로 맞아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정정혜 씨, 김준호 씨를 남편으로 맞아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를 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다. 딸 지수가 울고 있었다. 아들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행복하세요. 정말 축하해요. 신혼여행은 스위스로 갔다. 준호가 평생 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알프스 산맥을 보며 감탄했다. 준호가 내 어깨를 감쌌다. 정혜 씨가 더 아름다워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진심이에요. 정혜 씨는 나에게 알프스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60세에 듣는 달콤한 말. 얼굴이 빨개졌다. 신혼생활은 달콤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준호가 커피를 내려줬다.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하고 장을 봤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정혜 씨,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준호 씨가 해주는 거면 뭐든 좋아요. 그럼 오늘은 특별히 스테이크 해줄게요. 준호는 요리를 잘했다. 35년 동안 부엌에서만 살았던 나에게 요리를 해주는 남편은 신세계였다.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준호 씨는 요리사 했어도 됐겠어요. 정혜 씨가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기뻐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좋았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 이게 진짜 부부구나 싶었다. 하지만 행복한 날만 있는 건 아니었다. 2023년 준호가 당뇨 진단을 받았다. 합병증까지 와서 입원해야 했다. 또 아프면 어떡해요. 걱정 마세요. 이번엔 정말 관리 잘할게요. 매일 병원에 가서 준호를 돌봤다. 건강식을 만들어 가져가고 함께 운동했다. 정혜 씨 덕분에 빨리 나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한 거죠. 한 달 만에 준호는 퇴원했다. 집에 돌아온 날 준호가 울었다. 왜 울어요? 고마워서요. 정혜 씨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울지 마요. 앞으로 더 건강해질 거예요. 그 후로 우리는 건강에 더 신경 썼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정기검진도 빠지지 않았다. 2024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날 때도 있다. 35년간의 불행했던 결혼 생활.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 정혜 씨, 후회 안 해요? 뭐요? 나랑 결혼한 거요. 무슨 소리예요? 준호 씨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준호가 내 손을 잡았다. 나도요. 정희 씨는 내 인생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매주 가족 모임을 한다. 준호의 자녀들과 내 자녀들이 한 가족이 되었다. 손주들도 우리를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이 뛰어오면 우리는 두 팔 벌려 안아준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낀다.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노인정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을 한다. 어르신, 오늘은 좀 어떠세요? 아이고, 또 왔구먼. 고맙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보면 과거의 내가 생각난다. 만약 준호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도 저렇게 외롭게 살았을 거다. 황혼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도 한다. 내 경험을 나누며 용기를 주고 싶다. 선생님도 정말 60세에 이혼하고 재혼하셨어요? 네, 그럼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용기를 내세요. 얼마 전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재혼한 여자와도 이혼하고 혼자 살다가 쓸쓸히 죽었다고 한다. 장례식 가실 거예요? 준호가 물었다. 아니요. 이미 끝난 인연이에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후련했다. 내가 떠난 후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 정희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밤 준호와 와인을 마셨다. 정희 씨, 나는 정희 씨가 자랑스러워요. 왜요? 그 어려운 결정을 하고 새 삶을 선택한 용기가 대단해요. 준호 씨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아니에요. 정희 씨 스스로 해낸 거예요. 준호의 말에 눈물이 났다. 3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정과 격려였다. 요즘 나는 글을 쓴다. 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 준호는 늘 응원한다. 정희 씨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주 화요일 글쓰기 모임에 간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배운다. 인생은 끝까지 배움이라는 걸 새삼 느낀다. 2025년 봄 나는 65세가 되었다. 준호와 재혼한 지 3년째다. 오늘도 우리는 공원을 산책한다. 처음 만났던 그 공원이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정희 씨, 3년 전 이 벤치에서 만났죠? 네, 기억나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잘 못 알아봤는데. 그때 정희 씨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요. 준호 씨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위로 떨어진다. 준호가 내 어깨에 꽃잎을 털어준다. 정희 씨,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그럼요. 100살까지 함께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걷는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하다. 35년간의 불행한 결혼 생활은 분명 상처였다. 하지만 그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어둠을 겪어본 사람만이 빛의 가치를 안다. 60세에 이혼했다. 61세에 사랑을 만났다. 62세에 재혼했다.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는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매일 아침 준호가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한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정희 씨, 오늘은 뭐 하고 싶어요? 그냥 준호 씨랑 있으면 뭘 해도 좋아요. 그럼 오늘은 영화 보러 갈까요? 정희 씨가 보고 싶다던 영화 개봉했던데. 좋아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좋다. 서로의 의견을 묻고 함께 결정하고 배려하는 것. 이게 진짜 부부의 모습이구나. 가끔 과거가 악몽으로 찾아온다. 전 남편의 폭력, 폭언들이 꿈에 나타난다. 그럴 때마다 준호가 나를 안아준다. 괜찮아요. 꿈이에요. 이제 안전해요. 고마워요. 고맙긴요. 당연한 거죠. 준호의 품은 따뜻하고 안전하다. 이 사람이 있어서 나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우리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다.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 내려갔다. 오로라 보러 가기, 손주들과 캠핑 가기, 부부 사진전 열기, 자서전 출간하기, 100일 세계 일주. 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씩 해봐요. 못하면 어때요?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우니까. 실제로 우리는 하나씩 실행하고 있다. 올해 초 노르웨이로 오로라 여행을 다녀왔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하늘의 오로라를 보며 감동했다. 와, 정말 신비해요. 정희 씨 표정이 더 신비해요. 마치 소녀 같아요. 또 그런 말하면 부끄러워요. 하지만 정말 소녀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60년 만에 처음 보는 오로라. 준호와 함께여서 더 특별했다. 요즘 우리의 일상은 단순하지만 충만하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함께 공원을 걷는다. 7시에 돌아와 아침을 먹는다. 준호가 커피를 내리고 나는 토스트를 굽는다. 오전에는 각자 시간을 갖는다. 나는 글을 쓰고 준호는 독서를 한다. 가끔 서로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점심은 함께 만들어 먹는다. 오후에는 봉사활동을 가거나 문화센터 수업을 듣는다. 저녁은 간단히 먹고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다. 잠들기 전에는 꼭 인사를 한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나도 고마워요. 잘 자요. 이 단순한 일상이 35년간 꿈꿔왔던 삶이다. 폭력도, 폭언도, 무시도 없는 평화로운 삶. 며칠 전 지수가 놀러 왔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전에는 항상 긴장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준호 씨 덕분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용기 내서 선택한 결과예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다. 35년 동안 불행한 엄마의 모습만 보여줬는데 이제야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엄마도 이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당연하죠. 엄마는 항상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지수가 나를 꼭 안아줬다. 따뜻한 딸의 품에서 나는 또 울었다. 준호와 나는 앞으로의 계획도 세운다. 정희 씨, 우리 70세 되면 시골에 작은 집 짓고 살까요? 좋아요. 텃밭도 가꾸고요. 닭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고 손주들이 놀러 오면 좋아하겠네요.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즐겁다. 35년 동안은 내일이 두려웠는데 지금은 내일이 기대된다. 가끔 사람들이 묻는다. 60세에 이혼하고 재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냐고. 나는 단호하게 대답한다.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결정하지 못한 것이 후회돼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권리가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오늘도 준호가 부엌에서 요리를 한다. 나는 거실에서 글을 쓴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서로 미소 짓는다. 정희 씨, 저녁 준비됐어요. 네, 갈게요. 식탁에 앉아 마주보며 밥을 먹는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내일 계획을 세운다. 내일은 날씨가 좋대요. 드라이브 갈까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정희 씨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행복하다. 35년 동안 그리워했던 일상이 지금 내 앞에 있다. 밤 10시 우리는 침대에 누워 손을 잡는다. 정희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60세가 넘어하는 사랑 고백.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다. 창밖으로 달이 밝다. 35년 전에도 저 달은 저기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볼 여유가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달도 보이고 별도 보인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 준호 씨 고마워요. 뭐가요? 그냥 다 고마워요. 나를 구원해줘서. 정희 씨가 스스로를 구원한 거예요. 난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준호의 말이 맞다. 나는 스스로를 구원했다. 60세에 용기를 내어 불행에서 벗어났고 행복을 선택했다. 하지만 준호가 없었다면 이 행복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내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다. 존중과 배려, 이해와 공감. 진정한 동반자가 무엇인지 보여줬다. 새벽 2시 나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봄눈이다. 정희 씨? 준호가 나를 찾아 나왔다. 잠이 안 와요? 네, 눈이 와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눈을 봤다. 조용히 내리는 눈송이들이 아름다웠다. 정희 씨, 춥지 않아요? 아니요, 준호 씨가 있어서 따뜻해요. 진심이었다. 이 사람이 있어서 내 인생의 겨울은 끝났다. 이제는 영원한 봄이다. 60세, 그 남자가 나를 구원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남자와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 35년간의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을 찾았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불행한 결혼 생활에 갇혀 있다면, 나이 때문에 포기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50세든 60세든 70세든 행복을 찾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60세에 그 한 걸음을 내디뎠고 지금 65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준호는 내 옆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평화롭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입니다. 내일도 우리는 함께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웃고 떠들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60세에 찾은 행복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행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60세의 사랑도 70세의 사랑도 모두 아름답습니다.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내일도 행복할 것입니다. 준호와 함께라면 매일이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60세의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을 찾은 여자의 이야기. 당신에게도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